했습니다. 그럼 얘는 함수이다 아니다? 얘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 안 되느냐라고 하면은요, 1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지금 1에 얘도 관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는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두 번째, 뭐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만 돼 있어요. 그럼 요것도 함수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왜 아니냐? 얘 때문에. 이 3에 지금 대응하는 거 없으니까. 얘네가 하나씩 대응한 것은 좋은 건데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함수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 하나씩만 이렇게만 전체 모두가 빠짐없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우리가 함수라고 봐주는 것이죠. x의 모든 원소에 y의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함수라고 봐주고 이때 우리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거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런 정의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품으실 수 있어요. 왜 함수를 굳이 이렇게 정의를 했을까? 그렇죠? x에서 남는 원소가 있어도 안 되고 y의 모든 원소들이 하나씩만 대응해야 되는, 뭔가 좀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런 특별한 조건을 왜 굳이 부여했을까? 사실은 필요에 의한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늘 그렇습니다. 정의라는 거가 정해질 때는 그 시대에서 필요한 그 시대상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X에서 남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왜 그러느냐? 굳이 대응하지 않는 그런 원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적어놓은 그 함수를 내가 예를 들어 F라고 해봤다고 쳐보죠. 이렇게 해도 얘도 F, 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4를 넣어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남는 게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다 5를 넣어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거고 6을 넣어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얼마든지 x에다가 원소를 늘리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란만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도 꼽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다가 수학적 대상에 함수를 정의한다, 함수를 부여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함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수학적 대상을 내가 만들었어요. 새로운 수학적 대상을 만들었을 때, 야, 그럼 이 새로운 수학적 대상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상당히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일단 연산이라는 걸 해봐요.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걸 해봐요. 그런데 사실 그 연산이라는 것부터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것들이 다 함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허수라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허수를 아직 우린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실수에서만 계속 얘기하고 있죠. 실수 체계에서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수라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학창시절에 배우긴 배웠지만 이 허수에 대한 이해도는 실수에 대한 이해도보다 편격이 떨어집니다. 이건 누구나 그럴 거예요. 실수라는 것은 뭔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를 진짜 뭔가 관여하는 그러한 수처럼 느껴지지만 허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헛된 수 아닌가? 이건 상상의 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왜 허수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떨어지냐라고 하면 우리 학창시절에 늘상 다루는 이 함수가 사실 다 실수 변수에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수에 대해서는 익숙한 거거든요. 연산,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도 사실 실수에서 거의 많이 하죠. 그런데 대학교만 가도 대학교에서는 이제 허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수를 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은 경험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허수라는 것을 알긴 알지만 이거에 대한 이해도는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이 x로부터 함수를 정의한다는 것은 이 x라는 집합의 이해도를 높이는 그 의의가 사실 큰데 다시 돌아와서 대응관계가 생성되지 않는 그러한 원소들을 굳이 우리가 함수의 정의에다가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대응관계가 부여되지 않는 그런 원소들은 우리의 주 관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배제시켜 놓고 함수라는 것을 정의해 주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또 뭐 함수에서 왜 하나씩만 대응하느냐, 이것도 필요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해석함수들, 뭐 다항함수, 유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실은 다 하나씩만 대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배웠었던 그 함수의 그래프들을 아마 떠올려 보시면 대부분 막 이런 식일 거예요. 이 그래프들 개형 자체가 뭐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기거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생기거나 그쵸? 뭐 이렇게 생기거나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그래프는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되는 뭐 이런 그래프. 그럼 이러한 함수는 우리가 고려할 수 없는 것이냐라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쪼개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함수를 이거를 이제 하나의 함수로 세팅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것을 또 세팅을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려하는 거 함수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 함수 하나,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 함수 하나,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복잡한 형태 같은 경우도 잘라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게 두 개가 가는 이런 걸 고려하고 싶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에서 4로 가는 거, 요거 하나랑 또 하나. 1에서 5로 가는 거 이렇게 하나. 이게 두 개로 쪼개서 얼마든지 이 두 개를 고려한 다음에 요 함수를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필요성에 맞는 근원적인 그러한 정의를 세팅을 해놓은 것이고, 근데 이거랑 다르게 여러 개의 y 원소를 대응하는 그러한 이제 멀티밸류드 펑션도 요새는 얼마든지 다뤄요. 그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다가 함수거든요. 뭐 이 싱글 밸류 펑션은 이제 프로폴 펑션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뭐다? 함수라는 그 정의는 다시 돌아와서 계속 사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변화한다. 다만 고등학교 때 배우는 버전의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굳혀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인드를 늘 갖고 있으셔야 돼요. 정의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범용적으로 쓰는,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쓰는 그런 정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거를 굳이 약속을 어길 필요도 없겠지만, 근데 필요하다면은 얼마든지 더 그 정의를 확장시킬 수도 있는 거고, 개념을 넓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함수의 정의인데, 사실 이게 또 오늘날의 함수, 즉 현대적인 함수의 정의냐라고 하면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또 현대적인 함수의 정의는 이 변수라고 하는 개념에서 아예 탈피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테고리 티어리, 그러니까 범주론에서는 사실 아예 이 집합 x랑 y가 집합일 필요도 사실 없고요. 뭐 x랑 y가 필요하냐, 꼭 필요하냐라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이 수학 개념의 정의는요, 어느 한 시점에 고정되고 굳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여담이지만 오늘날 중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함수 개념은요, 오일러 시대 정도로 이제 보시면 돼요. 주로 독립변수 x, 종속변수 y에 대한 기하적인 논의가 중학교 수학 교육과정에서는 이루어지고요.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는 고전적인 집합 개념으로부터 제가 마지막에 적어놓은 19세기, 20세기 즈음의 함수 정의를 다룹니다. 이제 본론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죠.